(84) 안전자산, 안전마진이라고 할 때의 안전. 언제 돌발적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위해 자동차의 범퍼를 구축해두는 것처럼 언제 있을지 모르는 커다란 역방향 움직임을 대비해 준비해두는 자산을 말하고, 또 그 혹한의 시기를 견디어 나가기 위하여 준비해두는 꾸준한 마진을 취할 수 있는 종목 혹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을 매수 포인트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확보되는 마진을 말한다. 193. 부를 이루게 하는 주축의 큰돈은 안전마진에 터잡아 장기 보유하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단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실현의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중간에 이를 끊지 말고 지족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끌고 가야 부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또 그런 자산의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85. 안전자산은 위험이 없는 자산, 리스클리스 에세트를 말하고, 이때의 위험은 회수불능 위험, 명목가치 하락 위험, 실질가치 하락 위험 등이 포함된다. 107. 안전마진 확보를 고려한 매수 여부 체크리스트. 1. 레버리지. 박스권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격이 아무리 안 올라도 조만간 이 가격까진 오르겠지? 라는 질문에 통과하는 가격. 2. 인버스. 박스권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격이 아무리 안 떨어져도 조만간 이 가격까진 떨어지겠지? 라는 질문에 통과하는 가격. 109. 중장기 투자에 있어서 수익률의 80%는 자산 배분에서 결정된다. 국내 주식이 내리면 국내 주식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운 환율은 반드시 올라가므로 국내 주식의 투자와 동시에 달러 표시 미국 국채를 보유한다. 즉, 주식이 빠지면 안전자산으로 몰려가므로 주식과 안전자산을 동시에 보유. 환율이 극히 높아지면 환차를 노리고 외국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하므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환율이 극히 낮아지면 환차손 발생 우려로 인하여 외국인들의 탈출이 시작되므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리츠나 부동산 ETF는 국내 주식과 상관계수가 0.6 정도이므로 분산 효과가 극히 미미하므로 둘을 동시에 보유할 필요는 없다. 상관계수를 고려하여 시험을 거친 결과, 주식으로서 신흥국 주식, 선진국 주식, 채권으로서 환노출 미국채, 국채 10년물, 대체 투자로서 금, 은 혹은 원유 등의 상품, 현금으로서 단기채 등 6개 부문에 분산 투자해 놓으면 안정적 우상향 수익률 곡선을 성취할 수 있다. 이 6개 부문 속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마이너한 문제이다. 6개 부문에서 오른 것 일부를 팔고 내린 것을 추가 매수한다. 자신의 생각을 넣지 않고 총 금액의 6분의 1을 배분하는 것이 좋으나 모멘텀에 확신이 간다면 모멘텀이 있는 쪽에 더 많은 금액을 할당하는 것도 좋다. 149. 엔화는 왜 안전자산인가? 안전자산이란 자산 가치의 하락이 올 때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거나 가치의 하락 정도가 적은 자산을 말한다. 일본은 달러로 표시된 해외 자산이 많기 때문에 해외, 글로벌적으로 달러로 표시된 자산 가치의 급락이 오면 그 자산을 처분하여 자신들의 통화, 엔을 매입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즉 자산 가치의 하락이 엔화 가치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186. 얼마 전 스위스를 여행할 때 있은 일이다. 돈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돈 없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돈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돈 꽤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차림을 한 60대 부인이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내게 물었다. 엔화가 왜 안전자산이에요? 짐작했던 대로 역시나 수준 높은 질문이었다. 어느 정도의 실무적 고뇌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질문이다. 내가 말했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이것만 보아도 범상치 않은 수준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렇다 일본 엔화, 가치가 없을 때는 250엔 정도 주어야 미화 1달러를 살 수 있고, 가치가 있을 때는 7,
80엔만 주어도 미화 1달러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의 시장 가치가 변하는 것인데 그것을 두고 사람들이 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당연한 말씀이다. 그러나 이것은 안전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에서 온 것이다.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의 미국식 표현은 리스클리스 에세트이다. 위험이 없는 차들이 생생 달려 위험한 도로,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는 안전지대처럼 말이다. 평소에는 크게 오르고 내리기도 하지만 세상이 위험에 빠졌을 때 오히려 그 가격이 오르거나 다른 것보다 덜 빠지는 자산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이다. IMF 때처럼 한국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미국이 위험에 빠졌을 때처럼 어떤 나라가 위험에 처하면 일본인들은 그 나라에 그들이 갖고 있던 자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엔으로 바꾸어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들이 사려고 하는 엔화의 값은 올라가고 팔려고 하는 한국 돈이나 미국 달러의 가치는 더욱 떨어지게 된다. 또 외국이 아니라 고베 지진과 같이 일본 국내가 위험에 빠지게 되면 외국에 투자하고 있던 자산을 매각, 거기서 들어오는 엔을 일본으로 갖고 들어가 국내 자산을 회생하는 곳에 투입하게 된다. 단적으로 말하여 위험한 일이 외국에서 생기든 지들 국내에서 생기든 엔화는 무슨 좋지 않은 일만 생기면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안전자산의 정의, 바로 그것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좋지 않은 일이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는 아무리 총명한 전문가일지라도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깜깜이 속에서 돈질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보통 사람은 돈을 땄을 때만 생각하고 돈질을 하지만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맞이하게 될 손해가 가능한 한 적게 일어나도록 만들어 놓은 이후라야 오를 곳에 돈질을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은 올랐을 때만 생각하고 돈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앞서 안전자산과 안전마진의 확보를 고려해 보는 것이 아닌가 한다. 258.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안전자산 엔화가 지속적으로 절상되어 가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느 날 2020년 도쿄올림픽의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는 어떠한 통발을 놓아야 하는가? 1987년 프라자 합의 직후를 상기해 보자. 일본 업체의 경쟁력 상실, 니케이 폭락, 내수 진작 유도, 통화 남발, 적자 재정, 부동산 폭등. 그러나 현재의 일본 사정은 1987년과는 크게 다르다. 늘릴 수 있는 통화량의 규모가 넉넉하지 못하고, 재정 적자도 심하다. 그들은 현대 통화 이론에 기대어 이 난국을 벗어나려 할 것이다.